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네 엄마를 납치했다. 엄마 집인데? 네 아빠를 납치했다. 밥 먹는데? 직장에 네 트위터 주소 뿌린다. 원하는 게 뭐냐? 네 엄마를 납치했다. 엄마 집인데? 네 아빠를 납치했다. 밥 먹는다니까. 네 외장 아들을 납치했다. 원하는 게 뭐냐? 네 엄마를 납치했다. 엄마 집이라고. 네 아빠를 납치했다. 밥 먹는다고. 네 중2 때 쌓인 DB를 가지고 있다. 원하는 게 뭐냐고. 네 엄마를 납치했다. 내 옆에서 TV 보시는데? 네 아빠를 납치했다. 같이 보시는데? 네 동생을. 야야, 문자 말고 카톡 하자. 여기 와이파이 안 되거든. 넌 데이터가 남아도니? 그래, 난 데이터가 2배거든. Really? 네 애인을 납치했다. 없는데? 나도 울고 납치범도 울고 모두가 울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주말에 토요일에도 뜨거운 촛불로 불탔었죠? 여름은 정말 귀찮죠? 귀찮아요. 추운 것도 문제입니다만 축축 늘어지는 건 정말 사람의 진을 빼죠. 그래서 농부들 중에는 여름을 나기 위해서 술을 일부러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름에 한창 농사철에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새벽 일찍 나와서 낮잠도 자고 새참도 든든히 먹고 그런다 하더라도 체력이 팍팍 딸리거든요.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그러는데 그 땡볕을 맞으면서 이고 농사일을 하려니 숨이 턱턱 막힐 때 복날을 정해서 뭐 고기를 먹긴 먹어야 되는데 만만한 고기가 없으니까 개고기를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개고기는 소화가 잘 돼서 탈이 날 염려가 없었던 것이죠. 예전에 저장 시설이 변변하지 않았을 때도 돼지고기 같은 게 그래서 지방이 많아서 그런지 잘 상해서 많이 탈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아무튼요. 양반들은 체면에 개를 먹을 수 없으니까 육개장을 해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양념으로 해서 소고기를 해서 먹었던 것이죠. 사그러들 줄 알았던 촛불 기름을 부었어요. 예. 한창 휴가 기간에 박근혜 정권에서 월급쟁이들 세금 가지고 기습적으로 이야기했다가 휴가 기간이니까 잠잠할 줄 알았지만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SNS를 통해서 모두 알려지니까 혈압이 급상승하고 그러니까 철회했었죠. 바로 아무리 휴가 기간이지만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입니다. 아무리 파행이지만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요. 거기서 뻔뻔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서 촛불이 불타올랐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담배를 끊은 지 한 15년 됐거든요. 8, 90. 횟수는 16년이고요. 만으로 따지니까 15년 7개월하고 한 20일 가까이 되네요. 1998년 1월 1일부터 안 피기 시작했으니까요. 독하다고요? 아이고, 그거 저 끊는데 2년 걸렸습니다. 2년 동안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끊었다 폈다 실패를 거듭했었죠. 그러다가 나름대로 노하우를 정립을 하고서 1997년 12월 31일 날 술, 담배를 엄청 했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했죠.
그 다음날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술 생각은 물론이고 담배 냄새는 맡기도 싫고요. 네. 심지어 성냥불 붙인 냄새도 맡기 싫어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를 보냈었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래가 묽어지는 재미로, 가래를 뱉는 재미로 버텼었죠. 중간중간에 위기도 있었고 담배 피는 꿈도 많이 꿨습니다만 이제는 끊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담배 필 땐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이제는 이래서 담배 피는 걸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주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걸어갈 때 솔솔 날리는 담배 연기 정말 짜증나죠. 특히 앞에서 이렇게 휘휘 걸어가면서 말이죠. 담배를 날리면서 걸어가는 사람 보면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진짜. 예. 그리고 오늘 오면서 느낀 건데 지하철 옆자리에 어떤 청년이 앉더라고요. 청년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는데 그 땀 냄새와 더불어서 담배 냄새가 이렇게 풍기는 거죠. 이거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그 사람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서양 사례나 다른 그 민족들이 느끼는 그런 뭡니까? 김치 냄새가 됐던 채취를 느끼진 못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서양인들이랑 앉아있으면 암내를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겠는데, 땀 냄새에 섞인 이 담배 냄새는 정말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당신 불편하니까 좀 일어서 주실래 이럴 수도 없고, 정 불편하면 제가 일어서야 되는데, 그냥 어쩌겠느냐 하면서 두 정거장 정도 가다 보니까 다행히 먼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좋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내려야 될 때가 그래서 내렸습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그러고 보면 참 우리나라는 좋게 얘기하면 화끈해요. 40년 전 요때 영화만 보더라도 산이 다 헐벗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전 국민적인 군사 정권의 그런 동원령에 의한 거지만 그 식목 행사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강산 푸르게 만들었죠. 기생충 감염률이 90%가 넘었는데 구충제 먹이기 사업 교실에 봉투 들고 들어가갖고 말이죠. 네. 그런 거 해갖고는 거의 박멸했습니다. 거의 멸종 그 상태죠. 그뿐 아니라 담배도 보면 그래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내버스는 물론이고 고속버스에서도 담배를 폈습니다. 1번에서 20번 자리까지는 금연석이었고 그 뒷자리는 담배를 폈었죠. 예. 그런데 이제는 점점 담배 피는 사람들 어떤 자치구에 가면은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것도 금지예요. 특정한 자리에서만 담배를 피게 하죠. 일본 도쿄에 가면은 거리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담배 피는 공간이 따로 있는데 그래도 금연이 우리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실시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역시 뭐 아니면 도라는 그런 건지 아니면 반도적 특성인 거지.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반도의 나라들이 좀 그런 독한 면이 있다는. 세계 유럽 최고로 폐쇄적이었던 사회주의 국가 알바니아는 바로 발칸반도에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는 흡연권도 보장을 해서 공항 같은 데서 환기시설을 아주 잘 해놓고 담배를 피게 한다는데 우리는 몰아넣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그런 거죠.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심지어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서 그 술집에 갔단 말이에요. 금연인 곳인데 제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주인이랑 말하자면은 쇼부를 쳐갖고 마음대로 담배를 펴요. 제 의사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무척 화나는 얘기죠.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라는 이런 거. 아직은 우리가 상대방의 그런 기분이나 또는 피해자의 그런 기분, 인권, 그런 처지 이런 것이 좀 둔감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조사에 나와서 드립치고 있는 그런 증인들이라고 하는 범죄자들이나 또는 거기 실드치고 있는 의원이라고 불리는 새누리당
사실상의 국정 변호인들 보면은 저 인간들은 한 번이라도 국민의 편에서 또 법을 수호하는 민주주의자로서의 그런 처지에서 생각을 해봤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그렇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 그렇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후화무치하게 나오진 않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담배 냄새 가지고 이러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출근길이었습니다. 자, 음악 듣습니다. 디퍼플 형님들이죠. 스모크 온 더 워터. 예, 두비 브라더스, 그래미가 좋아했던 그런 밴드였죠. 음악성이 높았던 그런 밴드였습니다. 오늘 오프닝, 그렇죠. 우리 문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혼자서 읽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잖아요. 그죠? 네, 네 엄마가 납치됐다 개들의 모험인데 그 중에 몇 개를 뽑아봤었습니다. 한소리님, 그림자 연극을 하고 있는 국조 보다가 컴 모니터 깰 뻔. 예. 개새끼란 노래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안치환의 개새끼. 이 노래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2009년도 노무현 대통령 추모 콘서트였습니다. 바로 성공회대학교에서 열렸었죠. 그때 신해철도 나오고 또 윤도현도 나왔어요. YB도. 이러저러한 대단한 가수 전인권 씨도 마약 후유증에서 극복 못해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만 지금은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때 안치환 씨가 넌 개새끼야 라고 외치는데 모두 열광을 했죠. 예. 하여튼 다들 욕하고 싶고 욕을 먹고 싶은데 그것을 건드려준 거였습니다. 비우미 미양님, 예, 사진 봤습니다. 아이고, 예. 애들 병약지가 좀 마른 것 같다고 앨범 사진처럼 좀 볼살이 붙으면 좋겠다고 합디다. 여름에는 원래 좀 마르잖아요. 그죠? 예. 아닌가요? 예. 애들이 참 귀엽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안경을 똑같이 씌우거나 똑같이 빼고 똑같이 입히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4학년, 5학년 그렇다는데 참 사이 좋아 보였습니다. 사이 좋아 보이지만 보통 언니 동생 나이 차가 별로 안 날 때는 사이가 좋기 힘들죠. 예. 막 싸웁니다. 신경전도 버리고 하여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사내 놈들이 그렇게 있으면은 어쨌든 형한테 맞으니까 동생이 찍소리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 딸들 같은 경우는 투닥투닥 거리면서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신경전도 버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전우회를 똘똘 뭉치는 사이가 되더라고요. 제 동생 둘 보면 그래요. 예. 제 밑으로 두 살 아래, 그리고 그 3살 아래 여동생 둘이 있는데, 어렸을 땐 참 둘이 노는 게 참 같지도 않았거든요. 전 제 위에 형도 없었고, 남동생도 없었기 때문에, 얘들이 왜 이러나,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그리고 자라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는, 괜히 엄마한테 자기 어렸을 때 섭섭했던 거,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래서, 막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애들이 왜 저러나 진짜. 예? 어렸을 때 그랬으면 그냥 가슴속에 묻어두지 왜 그러지. 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세 모녀가 전우회로 똘똘 뭉친 사이예요.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저를 그리고 제 동생들 3명을 다 평등하게 대했다고 자부하시고 뭐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오빠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목장 우유를 하루에 2개를 배달해서 어렸을 때요. 하나는 저 먹이고 반반씩 나눠서 동생들 먹이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면 애들은 그런 거 가지고 섭섭해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고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데
애들이 알아서 부모님 챙겨드리고 뭐 그러더라고요. 감격하게 만들고. 예, 그렇습니다. 보성님, 월요일 덥지만 화창한 날씨입니다. 맑은 거리를 보면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가 있어 신청하신다고요. 마로니에의 동숭로에서 신청하신다고 했습니다. 희망도래님, 거하게 하셨슈 점심. 지는 말이요, 그거 멋이냐? 은밀하게 위대하게서 불렀던 임진강이 듣고 싶어요. 수고하셔요. 어째 글체가 제가 잘 아는 이정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놈이라면 임진강을 신청할 리가 없을 것 같아갖고 아무튼 네. 사람의 네 가지 유형 뉴잉님께서 올려주신 자신이 뭘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자신이 뭘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이 뭘 아는 것을 아는 사람, 모든 것을 알지만 타인을 위해 모른 척하는 사람. 레디 가가는 당연히 1번이라고. 로즈님, 사실은 메탈리카의 노래를 첫 곡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이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틀질 못했습니다. 어저께 메탈리카 형님들이 대단한 무대를 선보여줬다고 하고 관중들은 모두 떼창을 하고 그랬다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검은별님, 그렇습니다. 이덕일 선생의 조선왕 독살 사건이라는 책, 서인 노론벽파가 주장하는 모습들이 지금 새누리당하고 비슷하거나 그 계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것이 뭐 학문적으로 완전히 토론을 해서 국사 교과서에 실리는 건 아닙니다만 꼭 그래야 마십니까? 근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왜 우리나라의 기득권은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온전하게 이어져 왔는가? 그 큰 뿌리는 이어져 왔는가? 물론 중간에 평민 출신의 군사독재, 네. 장악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큰 뿌리를 보면은 역시 조선 말기에 극보수였던 네,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타협을 하고 자신들이 지위를 온전하게 보존을 하는 것. 이것이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게 돼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일본의 경우를 보면 말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리,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여름과 겨울에 오사카 전투를 통해서 멸합니다. 예. 히데요리는 스스로 마지막까지 피해 있었던 창고에서 불을 놓고 죽죠. 예. 어머니,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내였던 요도기미와 함께. 그리고서는 도쿠가 이에야스는 오사카가 아닌 에도, 지금의 도쿄에 막부를 세우고, 막부라는 것은 그 야전 사령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사무라이 정권의 그런 그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죠. 막부를 세우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에도 근처에는 가장 가까운 도쿠가 가문의 인척들을 배치했습니다. 도쿠가의 아들이나 친척, 네, 마츠다이라라고 하는 성을 또 근처에 배치했죠. 도쿠가라는 이름도 사실은 성도 마츠다이라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리고 그 외곽에는 친인척은 아니지만 대대로 봉사해왔던 그런 자신들의 가신들을 배치했죠. 그리고 저 멀리는 누굴 배치했냐면은 도요토미가의 충성을 다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에게 넘어왔던 그런 가신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가장 변방에는 끝까지 자신들한테 반항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그쪽이 말하자면 어디냐면은 지금의 야마구치현, 또 지금 가고시마현, 뭐 이런 것입니다. 네. 그때 얘기로 하면 사츠마현, 조슈현, 뭐 이런 건데 그 몇백 년 동안 이 사츠마현, 조슈현 그쪽의 다이묘들, 그러니까 대명, 영주들과 그 가신들은 쥐지근 듯이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도쿠가가는 별 이러저러한 방법을 통해서
견제를 하고 힘을 뺐거든요. 그러다가 막부 정권이 한계에 부딪히고 힘이 약해졌을 때 이 사스마 조슈현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양식으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찾기 위하여 이제는 막부는 물러가고 모든 권력과 재산을 천황에게 줘야 된다라는 대정 봉환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합니다. 거기 앞장섰던 것이 사카모토 료마라고 하는 사람이고 가장 존경받는 일본 근대의 아버지 중에 하나죠. 그렇게 역사 전면에 다시 부상하게 된 그쪽 출신 사람들이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 지금 보면은 만엔짜리에 있죠. 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쪽 출신들이 나중에 군부도 장악하게 돼요. 네. 일본 군부와 정계를 장악하게 된 게 바로 그 변방의 사무라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몇백 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쪽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노론 벽화도 역시 몇백 년 동안 조선왕조를 좌지우지하다가 끝까지 자신들의 몰락을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의 안위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나라를 기꺼이 갖다 바친 거죠. 물론 핑계는 많았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도덕도 있었겠죠. 그러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들은 그런 의식이 없던 거죠. 지금 청문회에 나와서 저렇게 느물거리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사주하거나 변호하려고 하는 자들, 모두 그런 정신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대로 이어져 왔던 그런 정신, 노블리스 오블리주와는 정반대의 그런 정신, 또는 대대로 오진 않더라도 옆에서 그걸 보고 배우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 길로 기꺼이 편승한 그런 자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유, 검은별님 글을 읽고선 저도 급 흥분했습니다. 음악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뭐 틀어주실래요? 마로니의 곡부터 들어볼까요? 좀 동승로에서. 예. 그 햇빛 타는 거리에 서면 나는 영원한 자유인일세. 그 꿈의 거리에 서면 그 햇빛 타는 거리에 서면 나는 영원한 자유인일세. 그 꿈의 거리에 서면 안녕하십니까.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뉴 타이타늄 파티 국회의원 이장우입니다.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 정청래 국회의원께서 청문회 의사발언 도중 본 의원을 선구자, 즉 선천적으로 구제불능인 자라 칭하며 본인의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국정조사를 분명히 반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지껏 억지, 말꼬리 잡기, 퇴장 등 온갖 추태를 보였습니다. 최근 실시된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 중 제일 무식한 놈은 누구인가에 압도적인 비율로 수위를 차지하여 본인의 대전 동구 지역구 구민에게 치욕을 안기고 대전대학교 출신이고 현재 제13대 대전대학교 총동문회 회장인 본인 때문에 피해를 볼 동문들에게 석고 되제하며
지역구 국회의원 무용론을 확산시킨 점에 있어 본인의 부덕의 대치라 사료됩니다. 선배 국회의원인 고 이주일 선생께서 4년간의 국회 생활을 하고 느낀 소회를 밝히며 정계 은퇴의 변을 적습니다. 그가 국회에 첫 발을 들이고 나서 국회의원의 면면을 둘러보니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인재들 뿐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코미디언이 어떻게 감히 국회의원이 되었는가 싶어 황송하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국회의원을 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국회의원을 하나 싶더랍니다. 그리고 4년 차에는 이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신기하다고 했답니다. 나 같은 불운한 국회의원을 다시는 뽑지 말아 주십시오. 대필입니다. 네, 스포츠 국장님께서 이렇게 기지에 찬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아래층 베란다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에 어지럽고 길거리에 담배에 꼬나 물고 있는 사람들 보면 불쾌하고 로저 아닌가 싶고 세월 많이 바뀌었죠. 베란다 문 활짝 열었는데 아침부터 담배 냄새 올라오면 정말 싫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꼭 루저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멀쩡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비매너인 경우들이 많죠. 예, 남을 의식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가 이루어서 남들보다 돈 많이 가지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것,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나라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런 인간일수록 나 이퀄 정부 이퀄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에 그런 지시를 내리고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의 그런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그런 공무원들이 서슴지 않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 정권을 잡는 게 진정 나라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공작을 서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 자기도 똑같이 n분의 1인 그런 국민인 겁니다. 표로 따지면. 자신이 남들보다 돈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들보다 권력이 더 있다 해서 특별히 고귀한 인간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들 마음대로 국정을 주무를 하등의 권리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돈 많은 어떤 인간들 같은 경우는 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예. 자신의 기업, 그리고 자신의 가문이 제대로 대접받고 그렇게 쭉 나아가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판 황제의 생활을 하고 있죠. KNO3님, 질산칼륨이죠? 네, 질산칼륨입니다. KNO3, 네. K2SO4는 황산칼륨이 되겠죠. 네. 황산은 마이너스 2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K, 즉 플러스 1가의 것을 2개가 붙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질산 같은 경우는, 이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가이기 때문에 플러스 1가인 칼륨. 네. 문 아나운서님 왜 그런 표정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 이과 출신이에요. 그래요. 솔트피터님께서 요즘 시국은 일본 강점기 조선 총독부를 보는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거 아십니까? 이승만 정권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들의 권력은 조선 총독부를 능가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해방됐을 때, 그리고 나라를 만들었을 때, 지었을 때 권력에 빌붙는 방법은 2가지였다고 합니다. 권력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적산불하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그런 재산을 불하받는 거죠. 예, 미군정이나 정권의 눈치를 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쟁 끝난 다음에 또 전쟁 전후로 미군으로부터 온 구호물자라던가 여러 가지 권리들, 재산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 이거를 따려면은 약삭 발라야 되고 연줄을 대야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으로부터 나왔죠. 그러니 아무리 부패했어도 개 같았어도 정권의 줄을 써야 되는 것이죠. 조선 총독부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갖고 있던 인간들이 친일파 출신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간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바로 친일파 출신들이고 또 친미 반공으로 돌아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왕싸가지님, 서울시청 벽면에 독립운동가분들의 사진을 걸어놓으셨다고 하는 이거 불려졌습니다. 제가 일하는 이발소인데요. 모니터 화면을 컴퓨터하고 연결했네요. 어서 빨리 이 화면에도 구민TV 영상이 나오길 바랄 뿐이네요. 이젠 제가 보고 싶은 뉴스, 영상을 나도 보고 손님들도 볼 수 있게 하고 싶네요. 사랑님. 우리 중전마마랑 소맥 한잔하면서 듣는데 음주 청취한다고 욕하지 마삼. 유로파님. 중전마마한테 소맥이 웬 말입니까? 네. 좀 더 맛있는 술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아팔리님. 청문회 새누리와 국정원에 짜고 치는 고스톱. 그렇죠. 민낯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저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고 끌어들여야 될 텐데 우리끼리 분나고 우리끼리 화만 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쌍욕을 하고서 똑같이 인터넷에 저질 언어로 도배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좀 더 냉철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대로님, 아침 일찍님, 형님 재원이에요 신청 해주셨습니다. 해님처럼님, 청문회보다 열받은 게 노래 들으면 좀 시키는 중. 속 시원한 울림, 개새끼야! 님, 성경에 대해서의 그날이 떠오르네요. 분노와 회한 속에서 이 노래를 들으며 절규 같은 환호를 내질렀다고요. 쥐새끼와 개새끼가 창궐하는 우리나라를 지켜나갈 우리 모두를 위해 으라차차. 아래층에서 담배 연기 올라올 때 저는 베란다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큰 소리로 야, 이 개새끼야 담배. 야, 대단하시네 불매님. 그래서 항의 받으신 적 없어요? 궁금합니다. 저는 차마 그러진 못하는데.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청문회 퇴장할 때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라고 어느 특친께서. 아이고, 네. 자, 신청곡 듣고요. 그리고 2부 준비하겠습니다. 2부에는 스포츠 전문 박상현 기자와 함께 스포츠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재원이에요. 재원이에요. 맹세코 저는 아닙니다. 맹세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요즘 어떻게든 형님을 잘 모셔서 마음에 들어볼까 노심초사 중이었는데 이런 소문을 들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형님께서 무엇이든 시키시는 대로 할 생각이 오니 오해를 꼭 풀어주시고 저를 지켜봐 주세요. 형님, 재원이에요. 풀어주시고 저를 지켜봐 주세요. 재원이라고요. 그래, 네 소문이 무성하더라. 다가 그네 다가 청와대에서 노는 다가 다가 그네 다가
정화돼서 노는 다가 꼬꼬대 꼬꼬 닭소리에 서민들만 죽어가네. 꼬꼬대 꼬꼬 닭소리에 민중들만 죽어가네. 노동자 농민들아 닭소리가 어떻디까. 꼬꼬대 꼬꼬 소리 마라. 닭소리에 닭살 돋네. 시절이 엿 같아도 닭 시절보다 더할 소야. 국정원은 댓글다. 조중동은 거짓말다. 검찰 경찰 쌩까는다. 새누리는 한통속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거짓말로 탄로났네. 대선 공약 휴지 조각 서민 살림 박살났네. 다섯 달이 겨우 왔네. 남은 기간 막막하네. 참고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 살겠네. 국정원의 부정댓글 이제 더는 못 참겠네. 촛불 들고 나가보세. 닭무리를 물리치세. 촛불 들고 나가보세. 닭무리를 물리치세. 닭무리를 물리치세. 닭무리를 물리치세.